코로나19 사태로 한국의 방역 사례들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경기 선행지수 OECD에 속한 32개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한국이 상승했습니다. 예, 국내 경제 상황 진단해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샵 0945 그리고 유튜브 댓글로 질문이나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건국대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만 경기 선행지수가 올라가고 나머지 나라들이 다 떨어졌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유독 반등한 이유가 있을까요? 뭐 가장 가까운 이유는요. 방역의 성공이죠. 방역. 예. 그러니까 사실 그 국내 신문들에서는 언론들에서는 이제 지난달하고 이제 3월달 대비해서 4월달에 이제 그러니까 지수의 변화를 발표했는데요. 네. 3월달은 사실 기준이 될 수가 없고요. 한창 코로나 사태가 나라들마다 진전되고 이랬기 때문에 예. 지난 연말 그러니까 12월달 대비해가지고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플러스로 사실 지난해 세계 경기가 이렇게 후퇴하면서 다들 이렇게 떨어지고 있었는데 예. 우리는 오히려 그러니까는 코로나 이 상황에서 오히려 그러니까 반전을 한 이런 모양이고 예. G7만 하더라도 연말 대비해서 한 3포인트 정도가 떨어졌어요. 예. 떨어졌고 그리고 그러니까 OECD 국가도 대부분이 떨어졌는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상대적으로 경제 생태계가 덜 파괴됐기 때문인 거죠. 뭐 단순하게 얘기하면. 예. 예. 그렇다면 앞으로의 경제 상황을 좀 낙관해봐도 괜찮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이게 이제 4월 달까지거든요. 예. 근데 4월 달부터 지금 수출이 지금 굉장히 환경이 나빠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그게 우리는 이제 아무래도 대외 경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수출 환경이 나빠지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긴급재난 지원금이 이제 지급되고 있잖아요. 5월 달에요. 예. 요게 좀 이제 그러니까는 좀 일부는 보완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언발의 오줌누기고요. 언발의 오줌누기고 내수를 그러니까 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출 환경이 나빠지는 상황 속에서 내수를 보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수를 보강하기 위해서는 저는 긴급재난 지원금 같은 경우를 올해 그러니까 매달 주지 못하더라도 한 3, 4회는 더 했으면 좋겠어요. 예. 3, 4회. 어쨌든 올해는 뭐 마이너스 성장은 어쩔 수 없겠죠. 저는 한 3, 4회 정도 하게 되면은 플러스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근데 그게 한 GDP 대비해서 한 2% 정도의 예산이면 되거든요. 지원요. 예. 예. 그리고 바닥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아직 완전히 떨어진 건 아니고 더 떨어졌다가 쭉 가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바닥은 지금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예. 왜 그러냐면 우리도 지금 그러니까 그 2차 파동이 지금 우리가 최근에 이제 겪었듯이요. 그렇죠. 지금 뭐 주요 국가들도 지금 경제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는 할 수 없이 지금 경제 재개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 2차 파동은 얼마든지 그러니까 잠복돼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다시 2차 파동이 오게 되면은 경제가 그러니까는 사실 그 이 정상화된다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이제 그 지금 바닥이 어디냐를 지금 점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대외 의존도가 너무 우리가 높기 때문에 이제 불리한 구조도 있다.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미국 상황이 좀 좋아지고 중국 상황이 좋아지면 뭔가 좀 보이겠지 했는데 미국이 실업률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예, 그 미국이 지금 이제 경제 활동을 재개하는 이유가요. 예.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강요받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은 미국이 지난 8주 동안에요. 3월 중순부터 이제 본격화 이제 됐거든요. 예. 예. 초기에는 그러니까 방치를 했었어서 사실은요. 네. 3월 중순을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실업수당 청구자가 처음 청구하는 사람 기준인데 8주 동안에 3,300만 명이 발생했습니다. 예. 3,300만 명이면 미국 경제활동 인구에서 22.5%에 해당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건 기존 실업률은 포함 안 시킨 거예요. 그럼 그것까지 한 4% 정도를 추가하게 되면은 예. 한 25%가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단기적으로. 예. 세계 대공황 때가 한 25%였었거든요. 그 당시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이 실업자라 그랬는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되는 상황 속에서 사실 악순환고리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미국은 기본적으로 실업급여가 상대적으로 주요 선진국들보다 짧아요. 최대 6개월까지 뿐이 못 받아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의료보험이 이 직장하고 연계가 돼 있어요. 많은 경우들이. 예. 아주 이제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사람들 빼놓고는요. 나머지는 직장에 연계돼 있는데 직장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의료보험에 사각지대에 내몰리게 되는 겁니다. 내몰리게 되면은 실업급여가 6개월만 지급되니까는 경제적인 수입이 끊어지게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의료보험 서비스가 끊어지는데 자신만 끊어지는 게 아니라 가족이 이제 미성년자들까지 혜택이 그렇겠죠. 끊어지죠. 예. 그러니까 사실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에 물론 극우 시민층을 중심으로지만은 총 들고 그러니까 빨리 경제활동 재개하라고 요구하는 이유가 지금 자기들은 코로나보다도 경제 때문에 먼저 죽겠다고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지금. 예. 예. 그게 이제 그렇게 된 이유가 미국의 이번에 그러니까는 그 이 노동시장에 구조가 그러니까는 완전히 이제 민낯이 드러난 거예요. 미국은 노동시장 유연화가 가장 잘 된 나라로
그동안에는 굉장히 이걸 찬양으로 했었는데 미국은 정규직만 하더라도 OECD 국가 중에서 해고하기 쉬운 두 번째로 높은 나라이고요. 예. 임시직은 제일 높은 나라입니다. 해고가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해고가 쉬우려면은 반면에 사회 보장 시스템이 제일 뒷받침이 돼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사회 보장 시스템은 약하면서 해고하기 쉬우니까는 이게 참국으로 이제 빚어지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이 재개하는데 이게 지금 코로나가 통제가 안 된 상태 속에서 재개하게 되면은 우리보다 더 심한 2차 파동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뭐 예고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요. 예, 실업에서 의료보험으로 이렇게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와 좀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러니까 사실 실업률 통계에 안 잡히는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일시 휴직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지금 연속 지금 그러니까 한 110만 명대에서 한 160만 명대까지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상 이제 그러니까 잠재적인 실업자라고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보다는 굉장히 적은 상태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최근에 대통령이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도 예. 이것도 이제 바로 이제 여기에 대한 대응인 거죠. 그래서 이제 빨리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소득층이 어쨌든 간에 이 상황이 벗어날 때까지 소득 지원을 좀 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지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예. 미국에서 일자리를 이제 갖고 있다가 떨려나면은 예. 뭐 주당 뭐 600불 준다 그래갖고 엄청 많이 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야 꽤나 많이 준다. 그 자기가 받던 것보다 더 많이 받네 했는데 그게 짧군요 기간이. 그렇죠. 예. 근데 유럽하고 스타일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해고시키지 못하도록 기업에게 지원을 해서 붙잡고 있도록 하는 거고 미국은 잘려 나간 다음에 그냥 일단 실업수당을 주다가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거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대변해 주는 지표 중에 하나가 장기 실업률이라는 게 있는데요. 아, 예. 이 장기 실업률이라는 것이 대개 이제 미국은 6개월 이상으로 이제 기준을 하고 있고요. OECD에서는 그러니까 1년 이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예.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 쫓아가지고 6개월 이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장기 실업률의 기준은요, 기본적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미국이 6개월로 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근데 OECD 유럽 같은 경우 대부분이 그러니까 1년, 2년까지도 이제 지급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장기 실업률이 미국이 굉장히 낮은 나라에 속해요. 왜 그러냐면요. 장기 실업자의 상태가 되게 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예. 경제적인 수입이 끊어지고 의료보험 서비스도 끊어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눈높이를 낮춰서라도 일자리를 가지려고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장기 실업률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역설적으로요. 근데 유럽은 이제 사회보장 시스템이 잘 돼 있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실업자가 되더라도 자기가 그러니까 만족하는 일자리를 못 잡게 되면은 그냥 사회보장으로 그러니까 이제 견디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역설적으로 나타나는데 장기 실업률은 굉장히 낮은 거 보게 되면은 미국이 굉장히 좋은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게 거기에 많은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미국 스타일을 조금씩 따라가는 것 같아서 그렇죠. 가끔 이렇게 불안할 때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장기 실업률이 굉장히 낮아요. 아. 낮은 이유가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사회 안전망이 유럽보다는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우리가요. 취약하다 보니까는 근데 사실 이번에 우리가 방역이 성공하다 보니까는 이게 방역이 성공하지 못했으면은 우리도 대참사가 나타날 수 있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사회 안전망을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강화하는 것이 저는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사회 안전망 강화를 강요받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예. 예,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서 먼저 보완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논의되는 것이 이게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이 전국민 고용보험제라든가 이런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제도화 시켜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소개했지만은 그 국가가 고용 보장제를 그러니까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이제 저소득층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 그 사회 안전망을 조금 더 촘촘하게 좀 설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돈을 뭐 어떻게든 긁어 모아서 쏟아붓더라도 예. 기본적으로 시스템을 잘 갖춰놓고 쏟아부어야 그게 효과를 잘 맞습니다. 발휘하는 거지. 예. 막 그냥 정신없이 쏟아부어가 되는 맞습니다. 건 예. 아니군요. 예. 아, 어렵습니다. 예, 최 교수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